증인, 네, 저 문건 증인이 작성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거기 사망을 보면 네, 사망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을 보면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요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입법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가지고 이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좀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어떤 기재부에다가 이런 이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이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직을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예,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를 보면요. 저 문건의 가운데 거를 보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이리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아닙니다. 이 뜻인데. 국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 네. 아, 얘기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거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는 국회가 만든 예산을, 그 예산 범위, 예산의 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저거를 만약에 굉장히 아주 극도의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거는 더구나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이 저런 거를 전달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근데 저기에 보면 생각입니다. 네.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월급 주지 말라는 그 뜻인데. 임금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임금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금 중에 사실은 이게 불법 임금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들을 뻥튀기 한다든지, 또 없는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으로 나가는 임금, 이런 어떤 것들을 색출해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잠깐. 네네. 예, 잠깐만요. 네. 혹시 갑제 2호층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1항 좀 보여주시겠어요? 1항 쪽. 저 1항을 좀 확대 좀 해서. 예. 근데 제가 읽죠, 뭐. 그 1항을 보면 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그 갑제 29호증의 24의 기재 내용하고 이 포고령의 그 제1항의 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입법 활동까지 맡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주신문에서 말씀하실 때 증인께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유가 국회 봉쇄나 침투가 아닌 국회 질서 유지였고 따라서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그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차단한 병력들이 그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판관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입구 위주로 이제 출입을 통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라는 의미가 출입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출입을 완전히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출입 통제라는 의미에는 근데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